네, 장관님, 그 주거 안정이라고 할 때는 보통 어떤 지표들을 좀 한두 개.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는 경우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가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도한 부담 없이 그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 그럼 뭐 주택 가격이나 1인당 주거 면적은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다 주거 복지에는. 포함됩니다. 과도한 상승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주거 면적은 넓어지는 게 낫겠죠. 근데 무조건 4년을 살아야 주거 안정이라 하면 정부의 기조가 결국 형체도 없는 투기 세력을 응징하는 그런 분노로 일관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열지구에 들어갔다는 죄로 예금 잔액 증명서, 증여, 상속세 신고서, 근로소득 원천지수 영수증까지 매입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재산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라고 하니까 이게 자신의 집을 사는데 마치 경찰서 가서 조서를 쓰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는 꿈을 꾸는 게 왜 죄인 취급을 받는 건지. 신용대출을 1억 받고 나서 1년 이내 규제지역 주민들이 사면, 그 규제지역 사면 특히 집을 사면은 그 신용대출 받은 거를 토해내야 됩니다. 갚을 능력이 있으면 그걸 꺼주고 말고는 금융기관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국토부 장관님이 결정하십니까? 제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한 거고요. 그걸 제가 물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청년들의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신용대출을 금지하면 제2금융권으로 그들을 계속 몰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집 살 때 갚을 능력이 있으면 LTV 80이든지 90%든지 허용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세계적으로 사상 초저금리 상태이고요. 우리나라가 그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고도성장의 시대를 지났습니다. 이 청년들이 얻는 부채를 청년들이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가계부채의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여러 번 네. 말씀드렸지만 2023년, 24년이 되면은 많은 예, 공급 대책이 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네네.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한 후에 그걸 어떻게 감당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그런 것은 기성세대가 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재건축만 풀어도 될 것 같은데 그걸 시장에 맡기고 싶은 생각은 없으시나요? 이게 만들겠다는 사람 보고 아파트 만들라 하고 사고 팔기 하는 거 자유롭게 해주면 간단할 것 같은데. 네. 지난번에 전월세 대책 하시면서 재건축 그 규제 완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부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재건축 규제 완화를 풀어서 그 아파트에 입주를 하려면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 전월세 대책은 올해 내년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칭 서로 이렇게 부합하는 그런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